토지 3부 이권, 경성 본정통. 이곳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다. 일제의 탐욕이 가장 화려하게 전시되고 조선의 자본이 가장 비참하게 빨려 들어가는 흡혈귀의 심장이다. 나는 이 심장부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 명품 비단옷, 진주, 그리고 일본 상인들의 요란한 웃음소리. 나는 그들의 시선을 즐긴다. 저 조선 여인은 우리와 같다. 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거상일 뿐이다. 그들의 이 확신이야말로 나의 가장 완벽한 방패다. 나는 마에다 상해와의 대형 입찰권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이곳에 왔다. 군수품 납품. 그들의 전쟁 기계를 굴리는데 나의 돈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나는 냉정한 미소를 짓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돈은 곧 만주 독립군의 식량으로 상해 임시정부의 정보 자금으로 돌아갈 것임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포섭된 충실한 개로 보지만 나는 그들의 목에 걸린 가장 날카로운 뼈다. 본정통을 걷는 동안 나는 일제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고 오가타 지로의 감시망을 역이용할 방법을 끊임없이 계산한다. 나의 모든 행동은 정보 수집이자 위장술이다. 그러나 그 촘촘한 계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나의 심장을 관통한다. 임명빈이 보낸 단 하나의 밀서. 길상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짧고 잔혹한 내용. 나의 냉정한 가면이 일순간 흔들린다. 나는 거대한 인파 속에서 숨쉬는 법을 잊는다. 내가 그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은 결국 그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단 말인가. 본정통의 화려한 불빛이 갑자기 꺼진 듯 어둠에 잠긴다. 나는 내 모든 감정을 내려 누른 채 이 소식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내 심장의 고통을 대신하듯 폭우를 쏟아낸다. 빗속을 걷는다. 본정통의 인파는 비를 피해 건물 속으로 숨었지만 나는 빗물이 나의 얼굴을 덮치도록 내버려 둔다. 이 빗물이야말로 내가 흘릴 수 없는 눈물이다. 길상이 위험하다. 나의 모든 치밀한 설계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순간이다. 나는 나의 몸을 빗속에 방치하면서 가장 냉정하고 잔인한 결정을 내린다. 지금 당장 길상에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만주로 향하는 군자금의 마지막 흐름을 지킬 것인가. 개인의 사랑과 민족의 대의. 이 두 가지 저울질 앞에서 나의 이성은 가장 처절한 비명을 지른다. 길상,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없소. 나는 만주행 자금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길상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이며 일제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내가 그에게 가는 순간 나의 모든 정체가 드러나고 독립군의 자금줄은 끊어진다. 나는 빗속에서 나의 사랑을 희생하는 잔혹한 선택을 감행한다. 나는 나의 마음을 빗물에 씻겨 보내려 한다. 고통, 후회, 죄책감, 모든 것을 씻어내고 차가운 결의만을 남겨야 한다. 빗물에 젖은 옷은 무겁지만 나의 심장은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조선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을 뿐이다. 빗속에서 나는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감정을 강제적으로 제거한다. 이 처절한 선택의 끝에서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 고통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터뜨려야 한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나의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그곳은 외부 세계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차단된 나의 고독한 감옥이다. 문을 잠그고 나는 마침내 나의 가면을 벗어던진다. 오열.
소리 없는 울음이 나의 몸을 휩쓴다. 길상의 안위 때문만이 아니다. 나의 모든 희생과 나의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순간이다. 나는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했고 아내의 역할을 기만했으며 나의 인간적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다. 이 모든 것이 조선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한 순간 그 모든 대의명분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목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는다. 나의 오열은 절대로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이 울음소리가 나의 위장막을 찢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짧은 오열의 시간을 나의 마지막 인간적인 의식으로 삼는다. 죄책감. 나는 이 죄책감을 끌어안고 투쟁해야 한다. 나의 눈물이 나의 무기가 되도록. 나는 이 울음이 멈춘 후 다시 차가운 강철의 여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뿐이다. 오열은 정화의 과정이다. 이 모든 슬픔을 내 안에 깊숙이 묻어두고 그 위에 더 단단한 의지라는 흙을 덮어야 한다. 울음이 멈췄을 때 나의 눈은 다시 냉정하게 빛나기 시작한다. 나는 길상의 안전을 위해 가장 빠르고 은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하나의 명령. 나의 오열은 끝났다. 이제 나는 다시 사령관이다. 외투 입어. 나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이 명령은 임명빈에게 그리고 길상을 돕기 위해 파견될 가장 신뢰하는 동지에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신호다.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위장이며 투쟁의 준비를 의미한다. 지금 당장 자금을 은밀하게 인출하고 일제의 감시를 따돌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길상을 조직의 희생양으로 버려둘 수는 없다. 그는 나의 약점이지만 동시에 조선 독립의 순수한 상징이며 나의 영혼의 구원자다. 나는 길상의 안전을 위해 나의 모든 자금의 가장 위험한 부분까지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길상을 구출하는 작전을 가장 은밀한 정보 작전으로 위장해야 한다. 오가타 지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치 단순한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도피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나는 길상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때까지 나의 모든 신경을 최고조로 곤두세운다. 이 모든 과정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나는 외투를 입고 밤거리를 나서는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명령을 내린다. 절대 잡히지 마라. 그리고 길상을 반드시 안전하게 이끌어라. 이 명령과 함께 나는 잠시 경성을 떠나 새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한다. 남쪽 바닷가에 옛 인연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서 길상이 무사하기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구상해야 한다. 갯바람 솔바람. 남쪽 해안가 한적한 포구의 낡은 별채에서 나는 잠시 안식을 찾는다. 길상이 무사히 피신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곳의 갯바람과 솔바람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다. 갯바람은 짜고 거칠지만 경성의 오물을 씻어주는 듯하고 솔바람은 나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잠시 정화시켜주는 듯하다. 나는 이곳에서 바다의 영원함과 소나무의 불변함을 배운다. 바다는 나의 투쟁처럼 변덕스럽고 격렬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한다. 소나무는 나의 결의처럼 가장 혹독한 계절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서 나의 인간적인 고뇌를 자연의 위대함 속에 잠시 내려놓는다. 길상의 안위가 불확실한 이 시기에 나는 나의 마음을 가장 평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냉정함을 잃는 순간 나의 모든 설계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갯바람을 맞으며 만주로 보낼 자금의 최종 경로를 다시 검토한다.
이곳의 지형과 해로를 이용하여 해상 루트를 통해 자금과 물자를 운반할 가능성을 타진한다. 갯바람 솔바람은 나에게 휴식을 주었으나 동시에 새로운 투쟁의 영감을 준다. 나는 길상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를 새로운 여정으로 떠나보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동행은 이제 종료되었음을 나는 가슴 아프게 직감한다. 나의 삶은 이제 더 깊은 이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양, 나는 나의 모든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는 고통을 감수한다. 평사리 땅을 되찾았지만 그 땅에 머물 수 없다. 경성에 나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을 남겨두었지만 그들 곁에 있을 수 없다. 이양은 장소의 이동을 넘어 나의 모든 정체성으로부터의 단절이다. 나는 이제 조선의 어머니도 길상의 아내도 아닌 오직 조선 독립을 위한 자금원이라는 단 하나의 임무로 존재한다. 만주 용정으로의 여정은 나의 운명이며 나의 마지막 시험대다. 나는 길상에게 이양의 이유를 가장 잔인하게 설명해야 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당신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릴 것이요. 당신은 나의 약점이요. 이 말을 할 때 나의 심장은 수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 했다. 하지만 길상의 안정과 조선의 미래를 위해 나는 나의 진심을 독약처럼 위장해야 했다. 이양은 나의 사랑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다. 나는 나의 고향과 나의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한다. 이 땅의 흙냄새, 갯바람, 솔바람. 이 모든 것을 나의 영혼에 새겨 만주의 추위 속에서도 조선의 온기를 잃지 않으려 한다. 나는 이양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완전히 포기했다. 이제 나의 행복은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대회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양의 짐 속에 나는 나의 과거를 모두 싣고 간다. 그리고 이 모든 미련과 애정을 하나의 강물에 띄워보내야 한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줄기 앞에 선다. 나는 나의 손때가 묻은 가장 소중한 폐물 하나를 꺼내 강물에 던진다. 강물에 띄워보내고 그것은 나의 과거, 나의 미련, 나의 인간적인 애정을 상징하는 마지막 의식이다. 이 폐물은 길상과의 행복을 꿈꾸던 시절에 순수했던 최서희의 조각이다. 나는 이제 나의 영혼을 완전히 비워내고 오직 투쟁만을 담는 차가운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강물이 나의 모든 고뇌를 씻고 미래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두만강은 조선과 만주를 가르는 경계이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통로다. 강물은 냉정하게 흘러간다. 마치 나의 운명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길상이 이 강물을 건너지 않기를 바랐다. 그가 나의 위험한 투쟁에 합류하지 않고 예술가로서의 순수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길상은 나의 이양을 알고 이미 만주 땅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나의 의지를 거스를 것이다. 나는 그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임을 나는 슬프게 인정한다. 강물에 띄워보낸 나의 폐물이 길상에게 닿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단절이 되기를.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강물에 맡기고 이제 만주용정의 가장 혹독한 현실로 발을 내딛는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책은 돈과 혼담이다. 만주용정에서도 혼담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다. 나는 양현의 혼담을 추진한다. 황국의 혼사는 이미 경성에서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면 양현의 혼담은 만주와 일본 사이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를 묶어두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상대는 만주 지역의 거대한 토지 소유자이거나
혹은 조선 독립에 미묘하게 협력적인 중국계 세력의 후손이어야 했다. 나의 혼담은 나의 자식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군 자금의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고 일제의 감시로부터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견고한 성벽이다. 나의 딸 양현. 그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이 나의 냉정한 계산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다. 나는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따뜻함 대신 투쟁의 냉혹함을 가르쳐야 했다. 양현아, 너의 결혼은 너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투쟁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동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녀가 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의 목숨 또한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혼담은 금전적인 흥정 이상이다. 그것은 세력 간에 피할 수 없는 교환이다. 나는 가장 냉정한 미소로 상대방을 마주하며 나의 모든 계산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관철시킨다. 이 혼담을 통해 나는 나의 가면을 더욱 두껍게 만들어야 한다. 혼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 나는 나의 가면이 완벽하게 완성되었음을 느낀다. 탈 속에는 겉으로는 성공한 거상마님, 자식들의 혼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어머니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 탈 속에는 피와 눈물,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있다. 길상을 향한 그리움도, 자식들을 향한 죄책감도 이 탈 안에서는 철저히 봉인된다. 나는 이 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나의 진심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심해 속에 가라앉아 있다. 이 탈이 나를 인간적인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논리적인 판단으로 대체했다. 탈을 쓰는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인간적인 특성을 상실한다. 나는 기계이며 무기이며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한 도구다. 하지만 때로는 이 탈이 너무 무거워 벗어던지고 싶다. 길상의 품에 안겨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나는 안다. 이 탈을 벗는 순간 나의 투쟁은 실패하고 나의 모든 희생은 헛된 것이 될 것임을. 나는 이 탈을 쓰고 가장 잔인한 운명을 마주해야 한다. 나의 투쟁은 나의 인간성을 희생해야만 정당성을 얻는다. 탈 속에 나는 가장 외롭지만 가장 강력한 최서이다. 나는 이 탈을 쓰고 마지막 희생을 감내할 것이다. 탈 속에서 나와 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끊임없이 되묻는다. 인간으로서 식민지 조선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의 총칼 아래서 짐승처럼 굴종하거나 혹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투쟁의 도구가 되는 것, 그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나의 인간성은 나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나는 나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조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도록 싸운다. 나는 백정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을 바꾸려 한다. 나는 소장농이 지주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세상을 꿈꾼다. 나의 투쟁은 단순히 국가의 독립을 넘어 인간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감정을 억눌렀지만 나의 모든 행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된다. 인간으로서 나는 고독하고 괴롭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나는 가장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조선의 독립이라는 하나의 대의로 속죄하려 한다. 인간으로서의 최서인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과거다. 이제 남은 것은 투쟁하는 최서이뿐이다. 혼례. 그 마지막 위장 연극을 끝내야 한다. 혼례. 양현의 결혼식은 용정에서 치러졌다. 경성의 혼례가 일제에 대한 위장이었다면 용정의 혼례는 만주 지역 세력에 대한 나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가장 거대한 선언이었다. 나는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예식을 준비했다. 축의금과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이 독립군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임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다. 나는 미소 짓는 어머니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나의 딸 양현은 나의 희생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딸에게 가장 미안한 어머니다. 이 혼례는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마지막 장치다. 이제 나의 가족은 가장 안전한 방패 속에 숨겨졌다. 나는 개인적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혼례가 끝난 후 나는 길상을 다시 만난다. 그는 나의 이양을 따라 만주 땅을 밟았다. 나는 그에게 잔인했으나 그는 나에게 영원히 순종한다. 혼례의 웅장한 음악이 잦아들고 나의 다음 임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행이 시작된다. 동행. 이 두 글자가 주는 안정감과 동시에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만주의 광활하고 위험한 길 위에서 길상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 겉으로는 만주의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야심찬 조선 상인 부부의 모습이다. 나의 눈빛은 자본의 샘을, 나의 손짓은 계산된 탐욕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운명을 짊어진 가장 위험한 동지이며 나는 지금 나의 가장 큰 약점을 나의 가장 굳건한 방패로 삼는 역설적인 도박을 감행하고 있다. 길상. 그는 나의 모든 비밀을 모른 채 나의 옆자리를 지킨다. 나는 그를 이 피로 얼룩진 투쟁에 깊숙이 끌어들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의 순수한 영혼이 나의 검은 돈과 나의 냉정한 속임수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하나의 길 위에 세웠다. 그는 나의 이양을 알고 나의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이만주 땅으로 넘어왔다. 이제 나는 그를 돌려보낼 수 없다. 그의 예술가적 직관은 나의 치밀한 방패를 꿰뚫어보는 힘을 가졌기에 나는 그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조차 가장 어려운 투쟁이 되었다. 우리의 동행은 나의 힘을 2배로 늘린다. 그는 순수한 예술가의 눈으로 만주와 조선인 민중의 고통을 읽어내고 그 고통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진다. 반면 나는 냉정한 거상의 눈으로 일제의 자본 유입 경로와 만주 군벌들의 권력 흐름을 파악한다. 나는 그들의 부패와 탐욕을 이용하여 우리의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경로를 찾는다. 우리의 동행은 이성과 감성, 돈과 예술의 가장 완벽한 결합이자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연대다. 만주 용정에서 노령으로 향하는 여정. 우리는 새로운 투쟁의 거점이자 독립군 보급의 핵심 기지를 찾아야 한다. 이 동행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나의 가장 큰 위험이다. 길상이 나로 인해 일제의 총칼에 노출되는 것을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지만 길상의 생명은 조선의 예술원이며 나의 유일한 구원이다. 나는 그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만주에서의 모든 사업 확장은 길상의 안전을 위한 가장 두꺼운 방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새로운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만주 군벌의 비호를 얻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사용한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조선 거상의 새로운 먹잇감으로만 보여야 한다. 이 동행 속에서 우리는 곧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나의 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적과 마주하게 된다. 나는 그 칼날의 실체를 알고 있다. 경성에서부터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온 그 관료, 오가타 지로를 상대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오가타 지로. 그 일본인 관료는 마치 나의 그림자처럼 경성을 넘어 만주까지 따라왔다.
그는 단순한 제국주의 관료가 아니다. 그는 탐욕과 권력욕에 굶주린 일제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며 나의 모든 행동을 본능적으로 의심하는 가장 지능적인 적이다. 나는 경성에서부터 그를 철저히 이용해왔다. 그의 비자금 관리에 협력하고 그의 경쟁자들을 나의 자본력으로 은밀하게 제거해주는 척하며 일제의 핵심 금융 정보와 군사보급 경로를 빼돌렸다. 그는 나를 자신과 동일한 수준의 탐욕을 가진 하급 협력자로 보지만 나는 그를 조종한다. 하지만 오가타 지로는 단순한 탐욕가가 아니다. 그는 나의 냉정함을 꿰뚫어보며 내가 가진 거대한 자본의 출처와 목적에 대해 깊은 의심을 품고 있다. 우리의 동행, 즉 길상과의 관계가 단 하나의 실수로라도 나의 모든 비밀과 연결되는 순간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용정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나는 가장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다. 나의 차가운 눈빛을 가장 속물적인 미소로 대체한다. 오가타 상 만주에서의 사업은 고단하군요. 조선 거상에게는 너무 춥습니다. 저는 이 추위보다 경성의 따뜻한 돈 냄새가 더 좋습니다. 나는 나의 나약함, 나의 사치스러움, 나의 속물 근성을 과장하여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한다. 그는 나에게 미소로 답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의심과 소유욕이 엿보인다. 그는 나의 자본을 일제에게 봉사하는 도구로 영원히 묶어두려 한다. 나는 그를 나의 손안에 두어야 한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한 나의 자금을 일제의 다른 경쟁, 세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의도치 않은 방패이기 때문이다. 오가타 지로의 존재는 나에게 끊임없는 긴장을 요구한다. 나는 그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가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조종해야 한다. 이 위험한 줄타기의 최종 목적은 단 하나, 나의 투쟁의 혈관인 비밀 군자금 운송선, 산호주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산호주. 이 이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무역선의 이름이자 우리의 비밀 군자금 운송 작전의 가장 중요한 암호명이다. 군자금과 무기의 일부를 싣고 만주와 노령 사이의 혹독한 바다를 오가는 이 배는 나의 투쟁의 가장 중요한 혈관이다. 이 배가 멈추면 독립군의 심장이 멎는다. 나는 산호주를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가장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운송한다. 산호주의 짐은 겉으로는 만주와 노령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산호, 진기한 비단, 그리고 희귀 약재로 치밀하게 위장되어 있다. 선실 아래와 짐칸의 이중 바닥에는 군자금과 극소량의 최신 무기가 숨겨져 있다. 일제의 세관과 오가타 지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나는 가장 치밀한 위장술과 함께 핵심 관료들에게 정기적인 막대한 뇌물 공세를 병행한다. 이 뇌물은 나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투쟁의 안전 패스를 구입하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이다. 산호주의 항해는 나의 계산과 나의 배포의 가장 확실한 증명이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 산호주가 일제의 순찰선에 납포되는 순간 만주의 독립군은 고립되고 나의 모든 투쟁은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진다. 나는 길상에게 산호주의 위험천만한 경로와 운송 방식을 설명한다. 그는 나의 냉정한 계산에 놀라움과 존경을 표하며 이 차가운 계산 속에 담긴 나의 절박함을 읽어낸다. 산호주의 항해는 나의 희망을 싣고 노령의 빙판을 향해 나아간다. 겨울 바다는 무자비하며 일제의 감시는 더욱 날카롭다. 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한 채 산호주의 무사기환을 기다린다. 나의 심장이 마치 배의 돛대처럼
거친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마침내 산호주가 닿아야 할 그곳, 절대적인 추위와 고통이 공존하는 노령의 빙판 위로 나의 발을 내딛는다. 노령의 빙판. 러시아 영토와 맞닿은 이 극단의 땅은 절대적인 추위와 끊임없는 위험이 공존하는 투쟁의 최전선이다. 산호주가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닿아야 할 곳이다. 빙판은 나의 심장처럼 차갑고 단단하다. 이곳에서 조선의 독립군은 추위, 굶주림, 그리고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 일제의 이중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나는 길상과 함께 빙판을 걷는다. 발밑의 얼음이 나의 냉정함을 끊임없이 확인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나는 이곳에 군자금과 산호주가 실어온 구호 물자를 직접 전달해야 한다. 길상은 이 빙판을 보며 조선인의 질긴 생명력과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독립군의 모습에 경외감을 느끼지만 나는 냉정한 책임감과 깊은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들이 이 추위 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지 않도록 나는 나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곳에서는 나의 모든 위장막을 벗어던진다. 탐욕스러운 거상이 아닌 조선의 어머니로서 가장 직접적인 희생을 요구받는다. 나는 나의 모든 현금을 독립군 지도자에 메마르고 거친 손에 직접 건넨다. 그들의 메마른 눈빛 속에서 나는 나의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 빙판은 나의 투쟁의 가장 혹독한 증명서다. 나는 그들의 굶주린 얼굴 앞에서 나의 풍족한 생활을 떠올리며 죄인이 된다. 돈은 만능의 도구이지만 이 차가운 빙판 위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줄 뿐 근본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나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나의 가장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한다. 바로 나의 모든 자본의 시작이자 나의 모든 죄책감의 뿌리인 길상의 신분에 대한 성찰이다.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 그 운명을 이제 재해석해야 한다. 종놈의 아들. 이 6글자는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자 나의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다. 최씨 가문의 종놈이었던 길상이 이제 조선의 가장 위험한 투쟁의 중심부에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 이 역설적인 운명은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나는 대지주 최치수의 딸로서 태어날 때부터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길상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순수한 인간성과 예술혼을 길러냈다. 나는 돈으로 일제의 시스템을 부수려 하고 길상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선인의 영혼을 지키려 한다. 우리의 동행은 계급을 초월한 가장 완벽한 연대다.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이 시대에는 가장 숭고한 명예가 되었다. 나는 나의 모든 기득권을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진정한 조선 독립은 일본인만 사라진 나라가 아니다. 그것은 종놈의 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백정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의미한다. 나의 악랄한 처방, 즉 일제의 돈을 빼앗아 독립군에게 보내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길상과 같은 순수한 영혼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나는 길상에게 가장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느낀다. 그는 나의 차가운 이성에 뜨거운 인간적인 피를 공급하는 유일한 존재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싶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영원히 침묵해야 한다. 노령에서의 임무를 마쳤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 빙판 위에서 나는 곧 나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연극에 대한 초대를 받게 된다. 그 첫 단계는 가장 화려하고 위험한 덫이다.
만주 군벌의 영역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위장막을 시험할 장대인의 섬뜩한 초대였다. 이 초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얻고 군벌의 신뢰를 확보하며 오가타 지로를 포함한 일제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한 나의 위장막을 가장 화려하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연극 무대다. 나는 가장 우아하고 값비싼 복장을 하고 길상과 함께 연회에 참석한다. 길상은 화려함 속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에 질려 연회장 구석에 홀로 서 있다. 나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은 연극이요. 우리는 가장 완벽한 배우가 되어야 하오라고 속삭인다. 나는 탐욕스러운 거상 마님의 역할을 맡아 군벌에게 막대한 담보를 제시하며 새로운 무역 협정을 논의하는 척한다. 초대된 사람들 속에서 나는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가장 날카롭게 감시하는 오가타 지로를 다시 만난다. 그는 나에게 아첨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의 자본을 흡수하려는 욕망과 나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집요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그에게 가장 노골적인 금전적 대화를 나누어 나의 관심사가 오직 돈뿐임을 각인시킨다. 연회장의 화려한 음악과 향락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져다 준다. 독립군의 중요한 동지인 김두수가 일제의 비밀 감옥에 갇혔으며 고문 끝에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소식. 나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고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연회장 음악 속에 묻혀 들려온 비보, 독립군의 핵심 동지가 갇힌 죽음의 자리로 나는 곧장 움직여야 했다. 죽음의 자리에서 독립군의 핵심 동지가 일제의 비밀 감옥에 갇혔고 고문 끝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자금과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그를 구출해야 했다. 이 죽음의 자리는 나의 모든 투쟁의 가장 처절한 축소판이다. 돈으로 인간의 양심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비극적인 시험이다. 나는 오가타 지로를 찾아가 더 큰 비밀 무역을 제안하는 척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그의 손에 던져 넣어 이 작전을 가장 은밀하게 진행하도록 압박한다. 돈은 일제의 시스템 내부를 완전히 부패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는 돈으로 간수, 서기, 고위 관료 등 죽음의 문턱을 지키는 모든 파수꾼을 매수했다. 길상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업 거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잔인한 거짓말을 해야 했다. 감옥 깊은 곳, 죽음의 자리에서 동지를 만났을 때 그의 메마른 눈빛 속에서 나는 조선의 희망을 본다. 그는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가장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승리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그를 구출하여 새로운 거점으로 이송한다. 이 끔찍한 구출 과정은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해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일제뿐 아니라 조선 내부의 계급적 모순, 즉 형평사로 대표되는 백정들의 외침까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온 후 나는 조선 내부의 가장 깊은 모순을 직시한다. 형평사, 백정들의 계급 해방 운동. 그들의 외침은 일제에 대한 저항만큼이나 뜨겁고 정당하다. 그들의 외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뿌리를 흔든다. 나는 토지 대지주의 딸로서 조선 내부의 계급적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나의 모든 재산은 그들의 고통 위에서, 소장농의 피땀 위에서 쌓아 올려졌다. 형평사 운동은 나에게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묻는다. 일본인만 사라진다면 백정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길상이 종놈의 아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아니다. 진정한 독립은 민족 해방을 넘어 계급, 신분, 차별로부터 모두가 해방되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나는 형평사 운동을 비밀리에 후원한다. 나의 검은 돈은 가장 위험한 경로를 통해 조선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평등이라는 불꽃을 지펴야 한다. 나는 이 자금이 나의 죄책감을 씻어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투쟁은 민족 독립과 계급 해방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 형평사를 후원하는 이 행위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위선이자 죄악일 수 있다. 결국 이 시대 나는 구원자가 아닌 스스로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자로 남기로 한다. 죄인들, 만주와 조선의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나의 눈으로 수많은 죄인을 본다. 형평사를 짓밟는 지주들, 조선을 팔아넘긴 친일파, 일제의 앞잡이가 된 일본인 관료들, 그리고 나 자신. 나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른다. 나의 죄는 대의를 위해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거짓말을 했고 나의 모든 양심을 속여 일제의 탐욕을 이용하여 나의 불을 불린 것이다. 나는 나의 인간성을 팔아 조선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샀다. 이 죄의 무게는 나의 재산보다 무겁다. 나는 밤마다 나의 죄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시대에는 죄인이 되어야만 영웅이 될 수 있음을. 진정한 죄인은 나의 행위를 비난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혹은 개인의 탐욕에 눈이 멀어 조국의 운명을 저버린 자들이다. 나의 죄는 살아남아 싸우기 위한 죄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죄다. 나는 나의 죄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나의 죄책감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 죄책감이 나를 단 하나의 목표에 멈추지 않고 집중하도록 만든다. 나는 죄인으로서 가장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길상은 나의 모든 행동에 순수한 지지를 보내며 나에게 죄가 없다고 위로하지만 나는 그의 순수함 때문에 더욱 나의 죄를 느낀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과 투쟁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만주 부호의 서재에 놓인 박제한 학을 보며 나의 투쟁이 남길 유산을 두려움 속에 성찰한다. 박제한 학? 용정의 어느 부호의 서재,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인 먼지 쌓인 학의 박제를 본다. 학은 고결함, 장수, 그리고 조선의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숭고한 존재다. 하지만 박제된 학은 생명력을 잃은 채 일제의 탐욕 아래 부호의 불을 과시하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 이 박제된 학이 바로 지금의 조선의 모습이 아닌가. 아름다운 정신과 고결한 역사는 남아있으나 스스로 날아오를 힘을 잃은 채 타인의 감상용으로 전락한 모습. 나는 이 학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투쟁의 근본적인 목표를 되새긴다. 그리고 나의 깊은 두려움과 마주한다. 박제한 학이 나의 가족의 모습일까 두렵다. 나의 냉정한 계산과 나의 악랄한 처방이 나의 자식들의 영혼을 박제해버린 것은 아닌가. 혼례를 통해 그들의 안전을 확보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자유와 꿈까지 빼앗아 안전한 유리, 진열장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닌가. 나는 그들의 안위를 지키려 했으나 그들이 살아있되 날지 못하는 학이 될까 두렵다. 나는 이 박제된 학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 조선을 박제의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 나의 모든 투쟁은 이 학이 만주의 하늘을 자유롭게 비상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태동기. 이 어두운 계절을 지나 새로운 생명이 힘차게 태동하도록. 새로운 조선이 박제된 장식품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명체가 되도록.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조선의 자유를 위해
가장 마지막 전투를 준비한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나의 자식들이 날아오르는 학을 보며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도록. 나의 길고 긴 고독한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가 오고 있다.